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수완박에 이어 검사 월급 완전 박탈의 줄임말 검월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역시 최강욱의 수준이 가감없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월급 완전 박탈 검월완박 입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정작 손봐야 할 건 국회의원의 세비라는 주장이 본물 터지듯 터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검월완박을 주장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여론을 자극한다는 것을 최강욱 의원은 정작 몰랐던 것일까요? 관련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판사와 함께 판검사로 불리며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군 중 하나로 꼽히는 직군이 바로 검사이죠. 검사의 보수액과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판사 보수체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검사의 직급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검사의 직급은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그 외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의 검사체계는 공식적인 직급이 아닌데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가 직급상 검사일 뿐입니다. 제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가 호봉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호봉간 승급을 위해서 필요한 재직기간이 1년 9개월입니다. 즉 1년 9개월 이상 재직해야 호봉이 하나씩 올라간다는 얘기이죠. 또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호봉간 승급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16호봉부터 17호봉까지는 승급기간이 무려 6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검사 14호봉이 되려면 최소 재직기간이 23년 필요하고 16호봉이 되려면 27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호봉에 따라 검사가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2021년 기준 호봉에 따른 검사 월급 금액인데요. 초임 검사의 초봉이 324만 원가량 되고 호봉에 따라 조금씩 증액돼 17호봉에 이르러서는 850만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월급 850만 원을 받으려면 27년 이상 재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검사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이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당은 다른 직군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검사만의 특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와 검사들 정말 돈 많이 번다. 와 국민 세금으로 검사들한테 이렇게 많이 줘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검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또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 등에 비춰봤을 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검찰하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 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최강욱 의원 주장의 요지는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기관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보수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정작 보수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검사 월급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를 보면요. 국회의원은 연간 평균 소득 1억 4천만 원으로 618개 직업 중 연봉 킹에 올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평균 소득은 의사, 기업 고위 임원, 대학 총장, 학장보다 많았고요. 근로자 평균 연봉에 비해서는 무려 4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비와 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죠. 국회의원 연봉을 1인당 GDP와 비교하면 미국은 2.93배, 독일은 2.96배, 영국은 2.61배인 반면 한국은 4.46배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조금씩 인상해 왔습니다. 저희처럼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세배를 삭감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실천된 적은 없습니다.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합쳐 작년 기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1억 5,200만 원 정도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도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들 인건비만 5억 원이 넘지요. 여기에다 사무실, 차량 유지비 등 지원 경비까지 더하면 의원 1명에게 연간 7억 원이 훌쩍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면책 특권은 물론 회기 중 불체포 특권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죠. 즉 부와 특권 그리고 의원님이라는 어떤 명예, 막강한 법안 발의 권력까지 한꺼번에 거머쥔다는 점에서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은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는 만큼 일반 직군보다 나은 대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즉 능력이 안 되는데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스타 항공 횡령 배임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상직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 1,000여만 원씩 6천만 원이 넘는 세비를 챙겼습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때까지는 세비 지급을 막을 법이 없기 때문이었죠. 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이라는 파렴치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구속 수감되더라도 매달 세비가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또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별다른 페널티도 없는 실정이죠. 여기에 더해 이 사람이 과연 국민을 대표해 가슴팍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이모로, 최강욱 의원은 한국 3M을 한동훈 후보자의 딸로 몰아붙여 그들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또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이 있었다고 하자 내가 무슨 위장 탈당을 했냐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최근엔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죠. 이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작 봉급 체계를 바꿔야 하는 건 검사가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최강욱 의원에게 혹시 법안을 낸 김에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한 개정안도 함께 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